이제 추천 과학책 시간으로 마지막 코너 추천 과학책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추천해 주신 첫 번째 책은 이제 우주에서 기다릴게 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 이소연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인 우리가 아는 우주인 이소연 씨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를 타고 예. 국제 우주 정거장에 가서 여러 하루죠. 11일간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고 지구를 귀환한 바로 이소연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를 갔던 우주인이죠. 그렇죠.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후속 타자가 그 없었으니까. 2008년이면 지금까지 뭐 2024년 꽤 15년 된 거잖아요. 지금도 생생하네요. 고산 씨랑 최종적으로 두 명이 최종 경쟁에 갔다가 이소연 씨가 예, 그 이야기로 이제 문장이 시작돼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거예요. 매주 훈련 일정을 전해주던 담당자에게 팀이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 다음 주 훈련 계획을 알려준다. 그런데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팀을 바꾸어 훈련하라는 것이다. 발사가 2달 남은 시점이라 너무 갑작스러웠다. 탑승, 예비 우주인의 최종 결정 및 훈련 과정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한국 측에 있는데 한국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말을 아끼는 듯했다. 일단 확인부터 하겠다고 하고 바로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 팀장님 갑자기 탑승 우주인 팀으로 바꿔서 훈련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상시가 탑승 우주인이었고 이소연 씨는 예비였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 그래요? 갑자기 팀을 바꾸라뇨? 이제 발사일까지 2달도 안 남았는데 러시아 측에서 벌써 그렇게 말해요? 네, 마리아가 다음 주 훈련 스케줄 바꾸면서 바뀐다는 점 이상해요 합니다. 이러면서 그 자기가 예비 우주인에서 진짜 우주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하죠. 아, 그 시작 부분이 사람들한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군요. 사람들은 왜 고산에서 이소연으로 바뀌었지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소연 씨가 그러니까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자기 평상시 살아왔던 것, 거기서 우주인이 돼서 얼마나 황홀했었는지 갔다 와서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그러다가 결국에 이 우주인의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결혼하고 하는 또 그 사이에 또 먹튀니 아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거기 논란이 가슴 있었죠. 아픈 이야기들도 같이 잘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자전적 뭐 에세이라고 그렇긴 그렇고 뭐 에세이 같은 제목은 에세이 같은 느낌이에요. 예, 에세이입니다. 예, 무슨 과학책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학에선 꿈을 막 꾸고 있잖아요. 예. 예. 이소연 씨는 요즘 지금 오늘 한국에 있어요. 그 미국에 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한국으로 완전 돌아오신 거예요? 완전 돌아오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죠. 예. 근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계시는데 한국에 있는 생명공학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진단업체인 노을의 사업 개발과 파트너십 담당으로 일하고 계세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유리스 나이시라 그래가지고 하는 국제 행사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무슨 우주인 행사인데요. 1961년 4월 12일에 유리 가가닌이 우주로 진출한 날입니다. 1961년 4월 12일이. 그래서 매년 4월 12일 즈음한 뭐 토요일에 이런 그러니까 유리스 나이시라고 하는 좀 행사를 막 해요. 근데 그 책도 옷도 하나 갖고 왔는데, 근데 4월 14일에는 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청소년을 만나서 그 우주인에 관한 이야기들 하셨더라고요. 그냥 그 즈음이 이제 우주인 주간 같은 거네요. 그렇게 됐죠. 유리 가가닌 최초의 우주인의 우주 진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전 세계에서 우주 간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나요? 많아요.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도 포함해서인가요? 예, 다 포함해서 600명도 되고요. 근데 달 근처까지 가본 사람은 21명. 대부분은 그 지구 궤도 안 정도, 그 다음에 그 우주 정거장 정도까지고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을 넘어섰다는 거죠. 예, 가서 어쨌든 뭐 그 우주라고 하는 곳에 지구 궤도를 뒀던 사람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기다린다는데 관장님은 언제쯤 가야죠. 우주에서 기다린다면 보통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 절 기다린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연해 달라고. 근데 비행기표를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무슨 소리 안 간다 그랬는데, 우주에서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다려만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비행기 우주 표 없어도 기회만 생긴다면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책은 제가 이제 관심 갖는 분야입니다. 이제 글 쓰는 사람, 기자들도 이제 관심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 교육 때문에도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인지는 일단 이정모 관장님한테 들어봐야 알겠지만 관찰력을 기르는 법, 저자 사도시마 요에이인데 일본의 스타 만화 편집자라고 소개가 돼 있네요. 예, 우주 형제라고 일본 우주인 만화 있어요. 예. 저도 한 30몇 권까지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의 그 편집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떤 만화가들을 잘 관찰을 해서 예. 처음에 잘 그리지 못했대요. 예. 이 사람은 어떤 걸 잘할까를 계속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뛰어난 편집자라는 게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작가, 무명의 그 만화가들을 잘 관찰해서 그를 스타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예를 들고 싶은데 책에 안 넣은 예. 1996년에 중국의 작은 어떤 농부가요, 작은 공룡 화석을 발견했는데 머리끝에서 꼬리끝까지 한 5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육식 공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의 도마뱀 날개라는 뜻을 가진 시노사우옵테릭스였습니다. 공룡의 뭔 날개냐? 근데 공룡 머리에서 목을 지나서 등에서 꼬리끝까지 털들이 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공룡들은 그냥 비늘로 덮여 있다고, 뱀이나 악어 같은 비늘로 덮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털이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면서 그냥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1996년에 생긴 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는 털이 있는 공룡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발견했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화석이 뭐가 보여도 이거 화석이 뭐 문드러졌나 다른 거야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공룡은 털이 없어라고 배웠어요. 평생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걸 보고도 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넌 털을 보면 안 돼? 그랬던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늘 말하거든요. 그냥 본 대로 적어, 나온 숫자대로 적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기대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못 봤던 거예요. 그냥 집단적인 착시, 집단적인 쇠뇌 뭐 이런 식의 그 현상들이 그런 벌어지는 거죠. 거네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중화용조, 아까 시노프테로스 있잖아요. 근데 그 공룡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공룡이 발견된 건 1996년이지만 이미 깃털을 달린 공룡 화석을 발견한 것은 훨씬 전에 일했던 겁니다. 자기 뇌의 조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단 보이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 바로 관찰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게 딱히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데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지금 관장님이 예를 들어준 게 딱 부제랑 똑같아요.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제인가요? 부제 맞습니다. 같은 것을 달리 보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 내용이세요. 그리고 책 속에 나왔던 것 중에 전 눈에 띄는 게 우리는 눈이 아니라 뇌로 본다 이런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고에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내가 본 눈으로 그대로 보여야 되는데 뇌가 또 시신경을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뇌가 정지하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던 지식에 의해서 우리 스크린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눈으로 보자. 제대로 관찰하자라는 게 바로 이 책의 주장입니다. 예. 제가 재밌게 이제 소개해서 읽었던 거 하나만 더 좀 관장님께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도 써놨네요. 이런 에피소드 있었네요. 작가들에게 주변 사람이나 사물 혹은 그날의 감정을 관찰해 한 쪽짜리 만화로 그리라는 숙제를 내주기도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우주 형제의 그 작가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작가가 그런 숙제부터 시작한 거야. 너 제대로 관찰을 해봐. 그럼 될 거야. 그 관찰로 시작해서 정말 우주 형제의 작가가 된 거죠.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보자면 이제 어쨌든 뭐 방시혁이나 박진영이나 뭐 이런 급의 이제 해안과 조련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찰력이 아이디어랑 창작의 아이디어랑 연결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관찰력과 상상력은 동떨어진 거 같아요. 상상력은 약간 뭐 허구 같고 관찰력은 실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책을 읽어봐야겠지만 읽어보면 아 이게 동전의 양면이구나. 맞습니다. 이런 정확한 생각을 표현이에요. 하게 될 것 예.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관장님 때문에 책 사는 지출 비용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책을 안 읽는 오연호 대표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지난 방송을 보고 과학책 2권을 네, 샀답니다. 한국 출판 시장에 좋은 일이죠. 고맙습니다. 오늘 과학인 이정모 잘 보셨나요? 이정모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학인 이정모는 흥미로운 과학 뉴스와 과학 속 이야기를 여러분께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어려운 뉴스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과학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지구는 그동안 펭귄똥과 고래똥에 기대서 그 똥 덕분에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펭귄똥과 고래똥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